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독교 강요 11번째, 11번째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원래는 칼빈의 그 핵심 교리 총 14개의 핵심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독교 강요가 어떤 책인지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문장이 있어서 얘기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핵심 교리의 마지막 문단에 있는 조금 긴 문장 하나와 이제 계급주의 그리고 형식주의 이 두 단어만 나눠 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부터 볼게요. 칼빈의 신학은 개혁주의의 기초, 본질, 정수로서 작용했다. 칼빈의 신학은 칼빈 신학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신학화된 것이 아니라 칼빈은 성경의 진리로 자신의 신학을 고유하게 수립한 신학자였다. 역사적 칼빈주의는 칼빈 신학의 역사적 적용이었다. 그러므로 후대의 관점에서 칼빈을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칼빈의 관점에서 칼빈을 읽도록 해야 한다. 라는 조금 긴 문장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더라고요. 칼빈의 신학은 개혁주의의 기초, 본질, 정수로서 작용했다. 쉬운 말입니다. 우리 현대 후대에 와서의 우리 개혁주의, 또 개혁파 신학, 그리고 칼빈주의에는 이제 후대 개혁파랑 청교도, 그리고 도르트 총회, 그리고 개혁파 신앙 고백들, 청교도, 후대 개혁파 전통 등에서 나타나는 칼빈주의라는 칼빈이 세운 개혁 신학, 개혁주의 신학의 체계와 운동들을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들이 도르트 총회,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르트 총회, 청교도, 후대 개혁파, 그 다음에 개혁파 신앙 고백들,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 이제 칼빈이 세운 개혁주의 신학의 속성이 드러나고, 그것에 동의하는 그 개혁운동, 신학운동, 그런 활동들을 이제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말인 것 같고요. 이게 칼빈의 신학인데, 이 칼빈의 신학이 개혁주의의 기초, 본질, 정수로서 작용했다. 일단 너무 당연한 말이죠. 첫 번째 말은 칼빈의 신학이 거의 이제 우리 후대에 와서의 어떻게 보면 계속 돌려막기 할 수밖에 없는데, 단어가 그냥 말 안에 정답이 들어있는 셈인데, 칼빈 신학이 이제 칼빈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이제 이 말을 굳이 왜 하냐, 이게 당연한 말을. 그러면 이제 후대에 와서 이제 이어지는데, 칼빈의 신학 조금 더 읽어보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칼빈의 신학은 칼빈 신학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신학화된 것이 아니다. 칼빈의 신학은 칼빈 신학자, 이제 칼빈이 말한 것들, 칼빈이 세운 체계들을 이제 옹호하고 동의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칼빈 신학자인데, 이 칼빈 신학자들이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칼빈이 이런 것들을 세웠다더라 이러면서 칼빈의 데이터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정리한 게 칼빈 신학이 아니라, 칼빈은 원래부터 성경을
이제 삼위일체론적으로 이제 기독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완전히 고찰을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성을 했고 자신만의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칼빈 신학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밝혀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칼빈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갖고 있었던 칼빈의 신학. 근데 그 갖고 있었던 것도 칼빈 개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칼빈은 그저 성경을 성경대로 읽었을 뿐이다. 구속사 관점에서 삼위일체론적에서 그 삼위일체론, 경륜적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읽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칼빈은 성경의 진리로 자신의 신학을 고유하게 수립한 신학자였다. 바로 나오죠. 칼빈은 성경의 진리로 자신의 신학을 고유하게 수립한 신학자. 뭔가 다른 요소, 이제 소스들을 첨가해서 자신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갖고 있었던 전통이나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 수위권, 뭐 공의회 그런 직분대로 나뉜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 적힌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그대로 읽어낸 그렇게 해서 수립을 한 신학자였다. 역사적, 그리고 쪽으로 추가를 해보자면 역사적 칼빈주의는 칼빈 신학의 역사적 적용이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똑같이 그냥 말 그대로 말입니다. 이것도 근데 어려워서 그렇지. 역사적 칼빈주의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칼빈이 세운 개혁주의 신학, 그냥 칼빈 신학이 할게요. 칼빈 신학이 역사적으로 적용된 사례들을 정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 역사적 칼빈주의. 그냥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 칼빈주의는 칼빈 신학의 역사적인 적용이었다. 칼빈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체계적으로 구성한 게 칼빈 신학이고, 이 칼빈 신학을 계속 다른 사람들이 적용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 시간대에서 적용을 했던 게 역사적 칼빈주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관점에서 칼빈을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칼빈의 관점에서 칼빈을 읽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가 칼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강요 전체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칼빈의 신학을 읽을 때 뭔가 칼빈을 이용하고 데이터로서 인용하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칼빈이 어떻게 생각했고 칼빈이 어떤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쳐다봤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수립을 해서 자신의 신학을 완성했는지, 그것들을 보면 우리도 이제 개혁주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뭔가 오해 없이 뭔가 나의 사익을 위해서 칼빈을 이용만 하는 그런 방향성을 이제 지향하며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길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말들에 조금 굳이 이렇게 어렵게 썼어야 된다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식주의와 계급주의, 이게 나온 문장 맥락을 조금 읽어드리자면, 본서는 또한 참 교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변증적 서책이다. 변증이 뭡니까? 변증하다. 뭔가 이제 이게 실제로 옳은지 아닌지, 마땅한지 그런지 이제 변증한다고 하죠. 실제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옳은 증거들을 갖고 와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옳습니다 라고 변증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라고 변증할 수 있죠. 이런 거를 변증적 서책이다. 뭐를 변증하느냐, 변증하는 대상이 이제 성경이고, 원래 성경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럼 뭐 누군가가 성경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그 대상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으로 여러 개 많습니다만, 그 중에 형식주의와 계급주의, 그리고 제세례파주의자들의 신비주의가 거침없이 비판되었다, 이런 맥락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형식주의와 계급주의라고 하면은, 로마 가톨릭은 저번에 조금 짧게 배웠었지만 굉장히 이제 전통과 교황의 권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사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칼빈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비판적
어느 정도가 아니라 좀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성경 닦지 못한 모습들을 인정하는 그 로마 가톨릭의 모습이 있었죠. 근데 그것에 추가되어서 추가되는 거 아니고 그거가 비슷한 결로 형식주의는 뭐냐면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아무튼 간에 형식이 먼저다. 그 내용 알맹이, 목적성 그런 것보다는 형식주의, 형식이 먼저다. 이런 게 형식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뭐 예술에서는 그냥 겉보기에만 예쁘면 된다, 아름다우면 된다. 그 안에 뭔가 담겨져 있는 의미나 맥락이나 역사적 진실이나 내적인 아름다움 뭐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보기에 뭔가 화려하고 예쁘고 뭐 그런 것도 뭐 중요는 하겠지만 이제 뭔가 하나를 배제하고 형식을 추구하는 게 형식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예술에선 그렇고 뭐 법체계에서는 이제 법만 잘 지키면 된다. 안에 뭐 공정이나 보호, 생명 보호 뭐 그런 진실된 진짜 우선되어야 될 내재적 가치들을 조금 배제하는 태도 그런 거. 성경도 똑같죠. 뭐 법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래서 바리새인적 이제 태도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형식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형식주의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계급주의는 쉽게 말해서 내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사람을 갖다 댄 다음 이제 상위층, 하층, 하위층으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계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상위층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조금 더 좋게 바라봐주고 하층민에게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좀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하등시하는 그런 주의를 계급주의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을 그렇게 나눈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기준은 대부분 이제 재산, 부, 뭐 사회적 네트워크, 이제 자산, 그냥 뭐 사회성 그런 것들이 되겠죠. 기준은 조금씩 바뀌겠지만 아무튼 계급을 나눈 다음에 이제 차별을 두는 태도를 계급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